안녕하십니까. 대치이등학원 윤리 강사 김소라입니다. 사귄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직접 만났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해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쭉 업로드를 하고 있죠.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현강에서 들을 때보다 좀 이제 어색하기도 할 거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낯설기도 할 테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강의가 전 진도기 원래 본 진도기 때문에 이걸 들으셔야 합니다. 더 깊은 얘기는 우리 만나서 하기로 해요. 선생님이 생활과윤리 1년 동안 담당하면서 이 다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만점 받도록 수업 연구 열심히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들과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윤리라는 과목은 조금 겁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학생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는 공부한 만큼 정말 성적이 나오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단언컨대 공부한 만큼 배신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출제 경향성 그리고 수능의 원리 분석까지 학생들한테 맡기면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을 수험생의 길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수업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윤리학의 구분 1강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그 자료실에도 수능특강 1강을 업로드 해놨는데요. 사실 수능특강을 보지는 않아요. 참고로만 보시고 생활과 윤리를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1강 윤리학의 구분은 너무 쉬운 파트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강의 건너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한 지 좀 시간도 지나셨으니까 가볍게 들으시고 필기는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쪽 파트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능이 어렵지 않은 거고요. 평가원은 가끔 어렵게 나올 때가 있고 학평이나 뭐 사설이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이 쉽게 나오면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선생님 완급 조절 잘해서 너무 어렵게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만큼만 집중하시고 정리할게요. 이거 끝나고 나면 1강의 뒷부분에 윤리적 성찰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근데 수능에 나온 적은 없지만 간략하게만 볼게요. 사상적 측면이 좀 강화돼가지고요. 개정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윤리학의 구분 매 수능마다 1번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때문에 깊이 분석적으로 파고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정확한 핵심 개념을 암기하면 되는 파트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생활과 윤리는 암기만 하면 되느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윤리 철학은 절대 암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고 과정의 이해를 통해서 그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윤리학의 구분인데요. 윤리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배우는 윤리라는 과목은 도덕적인 삶에 대한 올바른 사회에 대한 그 지향점을 찾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바르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윤리란 다른 말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도덕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사회, 올바른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을 윤리학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좋은 사회, 바른 삶, 바람직한 삶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어떤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지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사람마다 왜 생각이 다르냐?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가치를 예컨대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한 각자가 판단하는 그 옳고 그름의 잣대 기준에 따라서 옳다고 평가하는 도덕적 행위도 서로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달라? 그래서 현실에서 어떻게 다르게 드러나? 라는 걸 공부하는 게 생활과 윤리예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학자들마다 그들의 생각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데 라는 게 온통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많이 사용할 단어이기도 합니다. 생각의
기준, 그리고 기준에 따른 결과라는 말이요. 지금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도덕 판단의 기준이 있다라고 했지요. 그 기준이 다른 말로 뭐냐? 윤리학의 첫 번째 규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 도덕 판단의 기준을 연구하는 학문을 규범윤리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규범윤리학에는 이론을 다루는 이론규범윤리학과 그 이론을 토대로 적용하는 응용규범윤리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이름이 처음 생활과 윤리하는 사람은 낯설게 들릴 수 있는 단어 메타 윤리학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윤리학이 있고 기술 윤리학이라는 윤리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걸 보니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과 직결되는 건 무슨 윤리학이야? 규범 윤리학 같지. 그리고 생활과 윤리죠. 생활 속의 윤리를 적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윤리학이야? 응용규범 윤리학이지. 그래서 수능에서는 매번 작년에도 예외는 없었어요. 응용규범 윤리학만 정답이 됐었어요.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여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생활과 윤리 출제자여도 생활과 윤리를 출제하지 않겠어? 그래서 응용규범 윤리학의 특징을 가장 잘 알아두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구체적으로 개념화하면서 필기하고 쓸게요. 오늘 수업 너무 많지는 않을 테니 집중하시고 오늘 수업으로 윤리학의 부분은 끝내버려요. 다음 주에 안 할 거예요. 나 다음 주에는 딱 여러분들 개강해서 여기 모이면 한 명 한 명 질문만 할래요. 수업 들었는지 확인하면서 질문하고 2강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윤리학의 부분에 규범 윤리학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집중합니다. 규범 윤리학은 뭐냐?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잡아주는 언어 기준을 규범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행위, 행동 양식이에요. 당위적 행동 양식이라고도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 안 하고 말로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말이므로 옆에다 조금씩 빠르게 필기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규범윤리학에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행동 양식을 규범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규범은 올바른 사회를 위한 기준이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도덕 판단을,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기준 혹은 근거라고 하면서 얘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도덕 원리라고 해. 도덕 원리 단어 기억하자. 도덕 원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출제된 적이 있냐면 도덕성을 세우기 위한 기초다라고 해서 도덕성의 기초다라는 말로 평가원에서 선지 동일하게 나온 적이 있었지. 이 단어까지 한번 기억하는 게 좋아. 규범윤리학이라는 건 뭐냐? 아하 선생님, 올바른 사회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올바른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를 정립하는 거야? 규범. 올바른 사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그 기준을 연구하는 게 규범윤리학이군요. 완벽한 거야. 괜찮아? 근데 이 규범윤리학의 첫 번째는 뭐냐? 뭐로 먼저 정립을 해놔야 돼? 이론으로 정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윤리학이에요. 이론 규범 윤리학은 쉬워 뭔데 규범을 뭐로 정리한 학문이야? 이론으로 정리한 학문이라는 거야. 어떻게 정리하냐?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연구를 할까? 도덕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야. 도덕성. 올바른 게 뭐지? 그래서 도덕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하는 거지. 도덕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해서 뭘 하려고 해?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인 너를 도덕 원리를 제시해. 왜? 도덕 원리는 아까 뭐랬어? 도덕 판단의 기준이야. 도덕 판단의 기준은 사람마다 같아 달라. 예컨대 뭐 있었어? 어떤 사람은 행위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행위의 결과가 중요하다 그래.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나는 왜 행위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왜 행위의 결과가 도덕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도덕 원리를 제시하고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하는 것을 여기다 쓰자. 이걸 뭐라고 해요? 주된 관심, 주된 목표로 삼는 학문이 바로 이론, 규범, 윤리학이야. 괜찮아? 이론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도덕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정립하려고 하는 게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자신들이 세운 도덕 이론, 도덕 원리가 나만 좋아, 나만 옳아. 그러면 사회적으로 효용이 있어, 없어? 없지. 학문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아. 그래서 도덕 이론에 대한 정당성 확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로는 해. 그치? 당연히 필요로 해. 오케이. 이런 말은 근데 있지.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거고, 나중에 다른 학문들하고 비교해서 나올 때 좀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론 규범 윤리학이 뭐야? 라고 대답하려면 이거야. 다시 가자. 쉽게 가자고. 규범이 뭔데요? 도덕 원리예요. 도덕 판단의 근거고 기준인데요. 그 도덕 판단의 기준을 뭐로 정리한 거예요? 이론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하고 정립하는 학문을 뭐라고 한다? 이론, 규범, 윤리학. 그런데 그 도덕 원리는 학자들마다 같다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달라. 왜? 사람은 판단하는 기준, 생각의 기준이 서로 어떠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해줘. 괜찮아? 아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규범 자체는 애기들 아하 얘는 가치 중립적이야.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거야. 라는 것까지 끝. 그런데 어떠한 삶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삶이냐 라고 이론으로만 정리해 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한 거야? 현실에 적용하려고 했겠지. 그걸 뭐라 그래? 응용 규범 윤리학 혹은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 쉬워. 오늘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론을 정립했으면 이론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론을 애기들 이런 단어 쓴다. 얘 알아보라고. 이론을 토대로 해서 뭐 해버려? 응용을 하는 거야. 적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현실에서 뭐 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학문을 뭐라고 해? 응용 규범 윤리학. 아 그러면 얘네는 뭐예요? 도덕 이론을 그대로 쓸게. 토대로 해가지고. 그치? 얘네들이 마련해온 도덕 이론, 도덕 원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얘를 뭐 한다고? 응용. 어떻게 응용해? 어디에?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다가 응용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는 아까 행위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그래? 그럼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해? 라고 하면서 환경보호, 자연보호 같은 데다 적용해서 판단하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응용규범 윤리학이야. 그럼 적용해서 뭐 하려고?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다양한 윤리 문제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응용규범 윤리학이 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얘는 이게 바로 뭐냐? 주된 관심, 주된 목표가 돼. 앞에 선생님이 왜 주된이라는 거를 자꾸 색깔로 칠까? 관심은 비슷비슷해 둘 다. 그런데 주된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야. 이론규범 윤리학은 규범에 당연히 관심 있지. 규범 윤리학인데. 그런데 규범을 뭐 하는 거에 주된 관심이야? 그 규범을 정립하는 거, 제시하는 거, 세우는 거, 이론을 세우는 게 주된 관심이고, 응용규범 윤리학은 이론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도덕 원리를 이론화시켜 놓은 거, 도덕 이론 너무 필요해. 그런데 그걸 밝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토대로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된 관심이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론을 적용에다가 쓰는 거니까 괜찮아요. 이 둘을 구분하는데 아주 큰 포인트입니다. 주된 관심이 무엇이냐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얘는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그 지식도 있어야 돼. 즉 뭐냐? 현실의 다양한 지식과 함께 윤리학을 접목시켜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인접한 학문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게 바로 응용 규범 윤리학이야. 예를 들어볼까? 아까부터 계속 환경윤리를 이야기했으니까 환경윤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우리 자연윤리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는 할 텐데 그 파트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게 나오지. 뭐 생명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막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럼 생명중심주의에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은 아주 가볍게 듣고요. 작년에 했었던 사람들은 기억나는지 한번 상기시켜 보는 거예요. 생명중심주의 이제 사상가 중에 테일러라는 사상가가 있는데요. 반갑죠? 그 테일러라는 사상가가 뭐라고 하냐면 이래.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생명체가 목적을 지닌 삶의 주체라는 말인데요. 그거를 이해하려면 말이야. 그래서 그 생명체가 다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너무 다 소중하대.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동등하게 고려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있어. 괜찮아. 동물 삶의 목적이 있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집 강아지 짱아를 보면 걔 목적 있는 것 같아. 근데 식물 목적이 있나?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근데 식물도 삶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 생장과 성장과 번식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래. 뭐냐면 식물들은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안간힘을 쓴답니다. 하나만 이야기를 해볼까? 뭐가 있냐면 난 너무 신기했던 게 봄에 꽃 피우는 목련나무가 있는데 그 목련나무는 있잖아. 원래 그 꽃 피울 때는 암술과 수술이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날 때 왜 매개체들이 있잖아요. 벌이나 나비나 이런 매개체들이. 그런데 목련꽃은요. 그 목련나무는 벌이나 나비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나무래요. 그럼 걔는 어떻게 그 꽃을 피우지? 암술과 수술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없는데, 뭐 이렇게 환경윤리니까 이런 소스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식물학자분이 하시는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를 했는데, 그 목련나무는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해줄, 번식을 책임져줄 매개체가 없잖아. 어떻게 됐어? 암술과 수술이 공존한대요. 신기하죠? 생존하려는 그 목적을 향해서 삶이 그것의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와. 이 생명을 가진 존재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다라는 거야. 애기들 봐. 지금 이 환경이라는 것에 식물을 어떻게 대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덕 판단의 기준, 모든 생명체는 소중해? 라는 그 기준을 어떻게 했어?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도덕 원리 플러스 식물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 판단 기준이 달라져 버리지, 그치? 판단 대상이 달라지지? 오케이, 바로 이거야. 응용규범 윤리학은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인접 학문들, 다른 학문들, 환경학도 그렇고 정보학도 그렇고 과학기술도 그렇고 그런 학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접한 학문과 연계를 해야 될 이런 연구를 무슨 연구라고 하냐면 학제적 연구라고 한다는 거지. 이 쉬워. 제일 중요한 거 끝났어. 윤리학의 구분에서요. 첫 번째 규범 윤리학입니다. 규범 윤리학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규범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을 규범 윤리학이라고 해요. 규범이 뭔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행위의 양식, 행동 양식이야. 다른 말로 자, 옳고 그름의 기준 시작.
도덕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고, 도덕 판단의 기준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시작. 도덕 원리. 올바름의 기초니까 도덕성의 기초. 그런데 이 도덕 원리는 사람마다 같아 달라? 시작. 달라. 뭐가 개입됐기 때문에? 가치가 개입됐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어떤 근거를 내서 정당하게 이론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있었어. 그걸 무슨 윤리학? 시작. 이론, 규범, 윤리학. 규범을 이론으로 정리한 거야. 근데 이론, 규범, 윤리학자들은 도덕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뭐를 주된 관심으로 한다고? 도덕 원리를 제시하고 정립하는 걸 주된 관심으로 한대. 그래서 본인들이 도덕 원리를 정립해서 이론화시켰으면 그 이론은 정당성, 사람들이 오 맞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인정해주는 거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래서 도덕 이론에 대해서 정당성 확보는 필요로 한다라는 게 이론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었어. 그런데 이론에만 멈추면 안 되잖아. 말만 더블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이론을 토대로 현실 문제 적용했어. 무슨 윤리학? 시작. 응용 규범 윤리학. 좋아. 그래서 그 규범을 현실에 적용을 하는 응용 규범 윤리학이 있는데, 응용 규범 윤리학은 도덕 원리, 도덕 이론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 도덕 원리를 토대로 현실 문제 적용하는 거지. 근데 왜 적용해? 뭐 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게 주된 관심이야? 해결하는 게 주된 관심이야? 시작. 해결. 그래서 해결하는 것을 주된 관심으로 삼는다. 응용 규범 윤리학이었어. 그런데 현실 문제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인적 판문과 연계하는 공부가 필요하대. 무슨 연구? 시작. 학제적 연구. 괜찮지? 와, 이거 잘 잘했어.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네? 이론 규범 윤리학도 이론 규범 윤리학은 이론적인 정립이 필요하고, 응용 규범 윤리학도 이론이 필요하고, 또 이론 규범 윤리학이 선생님이 지금 이제 지우개가 없어서 말이 꼬였어. 얼른 지우개를 가져올게요. 죄송해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